고조선 지역의 예맥족. 이번 차시 수업 이후에 여러분들은 한국의 청동기, 철기시대의 주민에 대해 기록한 중국 고문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청동기, 철기시대의 북한 지역, 즉 당시 고조선 지역의 주민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청동기 시대 한반도에 살았던 주민,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슬라이드에 보시면 왼쪽은 춘추시대,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 제상 관중이라는 사람의 상상도입니다. 뭐 춘추시대 때 그림이 남아있을 리는 없고요. 최근에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그와 관계된 전국시대 제나라의 직하학궁이라는 유적의 표지석인데요.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바로 한국인의 가장 원형이 되는, 한국인의 기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예맥 쪽에서 그 예맥이라고 하는 그 명칭, 그리고 또 조선이라고 하는 고조선이겠죠? 고조선의 그 정치체로서의 그 명칭을 처음 기록한 인물이 바로 이 춘추시대의 관중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제나라 황공 때 제상을 지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관자라고 하는 책에 바로 예맥이나 조선이라고 하는 명칭이 처음 보여요. 그러니까 중국의 고문원 가운데에서 이 한반도 지역에 살았던 주민이나 국가 이름을 처음으로 기록한 문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춘추시대의 제나라 제상이었던 관중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자라고 하는 책은, 이 자자라고 하는 것은 대개 우리가 공자, 맹자처럼 이 관중을 높여서 부르는 존칭으로서 붙인 그런 어미고요. 그래서 관중을 이제 후대 전국시대 때 제나라 학자들이 관중을 관자라고 높여 불렀어요. 그러면서 관중이 남긴 글이나 말을 모아서 하나의 책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관자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만들었던 학자들이 주로 모여 있었던 곳이 직하학궁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직하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고, 학궁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마치 우리 조선시대 집현전처럼 제나라의 여러 학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직하학궁에서 대개 춘추시대에 있었던 관중의 언행을 모아서 기록한 책이 관자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관자라는 책이 만들어진 시기는 되게 우리가 전국시대 때 이르러서 만들어졌다고 보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는 춘추시대 때 관중이란 재상과 관계가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맥이라든지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을 가리키는 그런 명칭들이 춘추시대부터 등장했다고 보는 그런 설이 있는가 하면, 아니, 전국시대 때 그 책이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그 책이 만들어졌던 전국시대 때 가서 비로소 중국의 예맥이나 조선이 알려졌다라고 보는 그런 설들이 지금 현재 학계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춘추전국시대 때 중국의 우리의 민족이나 우리의 나라를 뜻하는 예맥이나 조선과 같은 명칭이 기록에 이렇게 체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한민족, 원시 한민족의 어떤 기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춘추전국시대 때 살았던 관중과 그가 남긴 관자라고 하는 책을 근거로 해서 한번 청동기 시대 때 우리 주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관자라는 책 속에 예맥과 조선이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한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른쪽부터 보면 빨간색으로 제가 박스를 표시해 놨습니다만 발조선이 보이고, 가장 왼쪽에 보이는 한자 그 원문에 보면 빨간색 안에 예맥이라고 보여요. 이렇게 조선 앞에 발조선이 붙어 있어서 발과 조선이 서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만, 이게 바로 고조선의 옛날 표기 방식이었어요. 발조선. 되게 여기서 발은 예맥할 때의 맥과 서로 통하는 그런 한자 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면 이렇게 한자로 우리 민족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앞선 시기에 역사시대와 선사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문자 기록의 유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청동기 시대 때부터는 이제 한자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기원과 존재 양태를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우리 주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자 문화를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가 없었다 보니까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 때부터 이렇게 한자를 빌어서 우리의 원시 민족과 국가를 표현하는 그런 기록들이 중국 고문원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을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라고 부르고 그 시대에 해당하는 기원전 7세기 춘추시대 또는 기원전 4세기 전국시대 이 관자가 처음 편찬되었던 시기 그 기원전 7세기 4세기 그 시대가 우리 선사 문화로 따지면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청동기 시대를 한반도에 있어서 선사 시대에서 역사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라고 이해하고요. 이 청동기 시대의 주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헌 기록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게 문헌에 보이는 우리 원시 한민족의 기원인 청동기 시대 주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사전 질문입니다. 한나라 이전 중국의 고문원 가운데 춘추전국 시대의 조선과 예맥에 대해 기록한 문헌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관자입니다. 관자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전국시대부터 전한시대의 기록으로 보여지며 관자에는 예와 맥이 서로 결합하여 예맥족을 형성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서 관자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맥이라고 하는 명칭이 중국 고문원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원시 한민족의 근간이 되는 그런 민족을 중국에서는 예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맥족은 바로 고조선을 구성한 주민 집단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선진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진나라 이전에 있었던 문헌이라 해서 되게 선진문헌이라고 봅니다. 진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중국의 천하를 통일한 최초의 통일왕조죠. 그래서 진나라가 있기 이전에 있었던 시대가 바로 춘추전국 시대죠. 그래서 이 진나라 이전 시대의 문헌, 바로 춘추전국 시대 때 제자백가가 남긴 문헌을 되게 우리가 선진문헌이라 불러요. 그래서 그 선진문헌 속에 나오는 예맥은 우리 선사문화로 따지면 청동기 시대에 해당합니다. 그 청동기 시대 한반도 주민을 중국인들은 예맥이라고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맥과 같은 경우는 글자가 좀 다양하게 표현되고도 있습니다만 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물수가 들어가기도 하고 벼하변이 들어가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기가 다양합니다만 소리는 같아요. 맥. 자, 이렇게 소리가 같다는 것은 뭐냐면 이른바 우리가 이걸 가차라고 하는데 한자를 빌어서 표현하는 것이죠. 한자를 빌어서 우리 청동기 시대 주민 집단을 중국인들이 맥이라고 표기를 한 것이죠. 예라고 맥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는 같지만 글자가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이 예맥이라는 것은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청동기 시대 주민들에 대한 호칭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던 발조선할 때의 발도 맥과 지금은 서로 한자의 소리가 다르지만 맥하고 발이 좀 다르죠. 그렇지만 고대 옛날 그 소리 음운에 있어서는 서로 통했다래요. 모라고 해서 발도 지금 발이라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의 지금 음은 대개 남북조 시대 이후 이른바 수나라 당나라 이후의 소리거든요. 근데 그 이전 한나라 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 발의 소리가 맥과 서로 통하는 모에 가까운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이라는 것도 결국 맥쪽, 맥을 다른 한자로 빌어서 가차로 표기한 그러한 차자 표기의 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서에 보이는 예인, 발인, 그리고 여시춘추라고 하는 역시 선진문헌에 보이는 이 예할 때 예, 이런 예나 맥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모두 고조선과 관련이 있는 한반도 지역의 주민 집단, 종족 집단을 가리키는 거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시대가 조금 내려와서 이제 한나라 때,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 때 편찬된 사기와 또 후한 때 편찬된 한서 등에도 예맥이 보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특징은 앞서 선진문헌에서는 예와 맥이 이렇게 따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같이 기록되는 경우보다. 그런데 이 한나라 때 들어와서는 예와 맥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습니다만 예맥 조선, 예맥
조선, 진번, 부여, 예맥, 또 예맥군, 남녀 보는 것처럼 예맥이 결합되어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요 시기는 한반도 역사상으로 봤을 때 유만조선 시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만조선 시기, 다시 말해서 중국의 역사로 봤을 때 전한 시기가 되면 예와 맥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별도의 종족 집단처럼 따로 있다가 결합되어서 하나의 예맥족으로서 하나의 종족 집단으로서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문헌적 근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동기 시대 주민 집단, 고조선 시기의 주민 집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자가 많이 등장해요. 앞 시기와 다르게. 이것이 바로 이 시기부터 소위 문자와 기록이 있던 역사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다만 이때 문자 기록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문자라기보다 중국의 한자 문화에 속해 있던 한자 문화권 안에서 형성된 어떤 기록 문자라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중국의 고문헌, 그리고 한나라 때 편찬됐던 사기, 그리고 후한 때 편찬된 한서, 한기, 이러한 문헌 속에서 보이는 예맥이 바로 우리 원시 한민족의 기원이 되는 그런 종족 집단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예맥 쪽의 분포 범위는 대개 요동반도서부터 우리 한반도 북부의 동해안 지역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던 종족 집단을 중국인들이 그 당시 예맥이라고 호칭하였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1958년 이제 평양 정백동 1호분 그 목광묘에서 출토된 부조예군이라고 쓴 은으로 만든 도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조 지역, 부조는 바로 옥저, 동해안 함흥 일대에 있었던 그 옥저의 기원이 되는 그 지역 이름인데요. 부조 지역의 그 수장, 군장이었 사람에게 주었던, 한나라에서 만들어 주었던 그런 은으로 만든 도장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조 예군이라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게 예인데요.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조 지역의 주민 집단, 종족 집단이 예족이었다는 걸 가리키고, 이 은으로 만든 도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그 예족의 군장, 임군 군자를 쓰죠. 군장, chief. 그래서 예족의 군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경북도 동해안 지역에 바로 예족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그들을 대표하는 그런 군장에게 주었던, 한나라가 만들어 주었던 그 은으로 만든 도장이 바로 이 부조예근 은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평양에서 발견된 이유는 이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이제 평양 정백동에 묻히게 되는데, 이건 낙랑군 시기에 그쪽으로 이제 사민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옮겨져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낙랑군 시기가 되면서 동해안 지역을, 동해안 지역에 있었던 그런 예족 집단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수장에게 이런 은으로 만든 도장을 주고서 예우를 해주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죽자 평양 지역으로 옮겨오면서 거기에 묻힌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진나라가, 중국의 진나라가 동해안에 있었던 역시 예족 수장에 만들어준 인장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진솔선 예백장이라서 예라고 되어 있죠. 바로 예족의 수장에게 주었던 그런 청동으로 만든 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자로 이렇게 사전에 보시면 이렇게 저 예서로 쓰여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예라고 종족 명칭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동해안 지역에 예족들이 모여 살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1966년 경상북도 영일군 신광면에서 출토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정확하게 출토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전해진 것인지, 다시 말하면 출토와 전해진 건 차이가 있는데, 출토는 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경위가 분명하죠. 근데 전해진 것은 사람과 사람 손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진품일지 아닐지 좀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청동 인장은 좀 진품이냐 아니면 전세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어떻게 보면 좀 가품일 가능성도 있냐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보이는 예백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저 경북 영일 지역, 동해안 지역 남부 지역에도 역시 예족들이 모여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현재
실물은 전해지지 않지만 이렇게 청나라 때 이후로 모은 그런 도장을 이렇게 좀 모아놓은 그런 도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 진솔선 맥백장이라 해서 맥이라고 표현된 그 맥쪽의 백장. 그러니까 여기 백장이라는 의미도 역시 군장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좀 작은 규모의 어떤 집단을 이끄는 수장을 백장이라고 하는데 그 맥쪽의 백장에 주었던 그런 역시 인장이 이렇게 전해지는 전세품으로 그 탁본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삼국지 동의전이라고 하는 중국의 역사책에는 이렇게 부여에 저기 길린 지역에 있었던 부여라고 하는 우리나라 초기 국가가 있죠. 거기 그 나라 창고에 예왕지인이라고 하는 예왕의 도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장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역시 예왕이라는 건 뭐예요? 예족의 왕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 삼국사기에도 보면 북명지역, 오늘날의 강릉 지역에서 예왕인이 나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신라본기에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역시 예라고 하는 것이 동해안 지역의 주문 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에 남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최근엔 중국 요녕성 대련 바로 그 북쪽 지역에서 임예 승인이라고 하는 임예 지역의 현의 승은 이제 지방 관리입니다. 그래서 임예현의 그 승이 썼던 그 복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예가 보이죠? 그 다음 진솔선 맥백장은 금방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예와 맥이 이렇게 중국의 요녕반도서부터 한반도의 동해안 지역에 걸쳐서 살았던 주민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로 중국의 여러 기록, 문자 자료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반도의 주민 집단의 기원을 그들의 명칭이 무엇이었을까를 짐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조선과 예맥의 그런 성격을 좀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산해경 그리고 관자라고 하는 그런 선진문헌 속에 보면 이 조선이 등장함과 동시에 맥이나 예맥이 같이 나오는데요. 이 산해경 속에 보면 조선과 맥국을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쪽 해내에 있다르고 그 다음에 맥국은 이렇게 역시 해내 서경에 있는데 한수 동북쪽에 있다 그래서 같은 책에서 맥국과 조선을 구분해 쓰고 있다는 것은 조선과 맥족이 서로 다른 집단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맥국은 고조선의 변방 지역이었던 그 서쪽 요동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어떤 작은 정치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맥은 고조선의 주민 집단이고 하면서도 또 구분되는 것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의 명칭이고요. 예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족 집단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 도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위만조선이다라고 부르면 위만조선, 조선이 하나의 큰 나라의 이름이라고 하면 그 중심부에 있었던 하나의 정치 중심체로 어떤 정치체로서의 조선이 있고 그 주변에 살았던 지방의 주민 집단을 부르는 명칭으로 예맥이 같이 혼용되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중심부에 있었던 조선은 중국에서 온 유이민 집단과 원래 그 지역에 토착해 살고 있었던 청동기 시대 주민 집단 예맥 집단이 합쳐져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룬 것이었고요. 그 주변에는 그렇게 원래부터 그 지역에 토착해 있었던 예맥족이 같이 섞여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중국계 유민이라는 것은 중국 전국시대 때 연나라나 그리고 제나라. 연나라는 지금의 중국 국경 지역에 있었던 전국시대 때 나라였고요. 제나라는 지금의 중국 산동 지역에 있었던 전국시대 나라였는데 이렇게 중국의 산동 지역이나 지금 북경 지역에 살았던 그런 중국 전국시대 유민들이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위만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그들이 토착 예맥족과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위만조선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어 온 것이죠. 위만의 출신을 얘기할 때 우리가 되게 연나라 지역 출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 전국계, 중국계 유민 집단이 위만조선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맥, 고조선, 그리고 위만조선의 주민 집단을 얘기할 때 토착민족으로서의 예맥도 되게 우리가 중시하지만 또 그렇게 위만과 같은 중국계 유민들의 혼합,
동화, 융합에 의해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자, 선진문헌과 사기, 한서 등의 문헌 기록 속에 보이는 예맥은 되게 우리 고조선과 관련된 주민 집단으로서 되게 한나라 때 편찬된 사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예와 맥이 합쳐져서 하나의 종족 집단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그 분포 범위는 되게 요동반도부터 동해안 지역에 이르는 넓은 지역의 분포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맥 관련된 출토 문자로는 이제 부조 예군, 또 진솔선 예백장과 같은 그런 은이나 청동으로 만든 그런 도장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예맥이 우리 고대 민족과 관련된 용어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예맥을 좀 구분해 보자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체의 이름이고 예맥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기 시대 이래 토착되어 있었던 그런 토착 주민 집단, 종적 집단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의 형성에는 이렇게 토착 예맥 쪽과 함께 중국에서 들어온 유민이 결합되면서 융합되면서 형성되어진 정치체였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